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마침내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은 전례 없는 역전극,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피말리는 기업들의 생존 스릴러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93조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요, 최근 일본이 자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며 한국의 기술거인들에게 제안한 보조금 규모입니다. 무려 93조 원의 순수 현금을 꽂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미스터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심지어 건설 비용의 절반을 대주겠다는데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무려 68년 동안 이어져 온 진짜 피 튀기는 경제전쟁의 역사를 먼저 들춰봐야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68년 만에 벌어진 극적인 역전극, 역사를 뒤집은 결정적 수치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2025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수출액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최근 AI랑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터졌잖아요. 그 덕분에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보다 무려 136억 달러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일어난 그야말로 경이로운 역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지 국가 단위의 덩치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지표로도 이어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OECD 통계를 보시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훌쩍 넘어서서 순위로도 무려 3개 단위나 앞서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역전극의 진짜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 피 튀기는 반도체 치킨 게임, 1980년대 대학살의 회상입니다. 80년대 초반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당시 두 나라의 격차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기술 시장의 절반을 꿀꺽 독점하는 어마어마한 포식자였어요. 반면 한국은요, 1인당 소득 1,700달러에 원천 기술은 단 하나도 없는 그저 값싼 노동력이나 제공하던 하청 기지에 불과했거든요. 이 모든 전쟁의 서막은 1983년 그 유명한 도쿄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이 당시 일본 거대 카르텔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건데요. 솔직히 당시 경제학자들 시선에서는 와, 이건 완전히 미친 짓, 거의 경제학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도박이었습니다. 삼성이 시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일본은 무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덤핑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시장 가격을 아예 원가 밑으로 팍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칩을 하나 만들어서 팔 때마다 오히려 막대한 현금을 허공에 뿌리며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무서운 고사작전이었죠. 근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1,300억 원이라는 당시로선 기업의 명운이 끝장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적자 속에서도 한국의 경영진은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경제학적 상식을 비웃듯이 투자를 300%나 늘려버리는 미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1987년에 전 세계적인 PC붐이 터지면서 이 무모해 보였던 결정이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게 되죠.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세 번째 챕터, 2019년 수출 규제의 역설, 암살 시도가 어떻게 백신이 되었나입니다. 자, 2019년 일본이 두 번째 거대한 공격의 칼을 빼듭니다. 이번에는 공급망에 아주 깊은 뿌리를 노렸죠.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핵심 화학 소재, 기억나시죠? 이 소재들의 수출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소재라도 공급이 끊기면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리는 한국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른 겁니다. 물리적으로 생명줄을 완전히 끊으려 한 거죠. 하지만 역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 극한의 위기가 도리어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각성시켜버립니다. 죽기 살기로 소재 국산화에 매달렸고 결국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액은 오히려 무려 86%나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상대를 찌르려던 칼로 자기 자신을 깊숙이 찔러버린 완벽한 자해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93조 원을 거절한 진짜 이유, 900조 원의 생태계입니다. 도대체 왜 2024년에 그 엄청난 93조 원의 현금 제한을 걷어찼을까요? 지금 보시는 현재의 기술 격차를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자체 반도체 생태계는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폭망해버렸어요. 일본의 기술 시계는 40나노미터에 딱 멈춰서 있는데 한국은 이미 3나노를 주무르면서 2나노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격차가 무려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의 이 첨단 기술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게다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막대한 보조금 뒤에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일본 정부가 우리 공장의 가동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더 나아가서 핵심 기술을 넘기라고 강요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였어요. 한국의 경영진들은 이 뻔히 보이는 인질극이라는 함정을 아주 단번에 간파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기업들이 어디 다른 나라 눈치를 볼 상황인가요? 아니죠. 이미 경기도 용인에 일본이 주겠다는 보조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무려 90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자급자족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 앞마당에 짓고 있거든요. 굳이 하청 생태계 다 망가진 일본까지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단 1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역사적 아이러니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 반도체 제국의 심장부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기흥입니다. 근데 이 기흥이라는 이름, 놀랍게도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직접 지어준 지명이에요. 식민 통치를 위해 그들이 직접 이름 붙인 바로 그 땅이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경제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기지가 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에 마냥 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지막 챕터, 한국을 향한 섬뜩한 경고, 1990년대의 거울을 들여다보다입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분석가들이 던지는 이 경고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잃어버린 30년 직전에 거시 경제적 증상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이 반도체 하나에만 24%나 쏠려있는 위험한 구조, 말할 것도 없는 세계 최저 출산율, 그리고 점점 고착화되는 1%대 저성장의 늪까지. 이 평행이론 정말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뼈아픈 현실은 이겁니다. 겉보기엔 엄청난 호황 같지만 속은 철저하게 갈라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 엔지니어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만 무려 3,000곳의 동력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꽁꽁 얼어붙은 골목 상권 사이에 이 거대한 경제적 단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 하나에만 안주했던 일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지금 다방면으로 살 길을 찾고 있어요. 200억 달러 수출을 넘보는 방위산업부터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자력 파워, 그리고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고부가 가치 LNG선 조선업까지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미친 듯이 가동하면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첨단 반도체 완제품 시장을 씹어먹고 있긴 하지만요, 그 칩을 깎고 다듬는 가장 밑바탕의 뿌리 기술들, 그리고 핵심 소재들의 자립화율은 여전히 위태로운 30%대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가장 근원적인 기술의 목줄은 아직도 상당 부분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모든 산업의 규칙을 파괴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황금기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겪었던 그 끔찍한 1% 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정의할 시나리오, 과연 어느 쪽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치열한 역사가 여러분의 거대한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